저는 조예찬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네, 한편으로는 백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메타버스와 에듀에 대해 메타버스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좀 더 중요한 게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팅이기 때문에 좀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순서는 일단 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스몰톡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짧게 하고 지금 모두연구소에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아이펠 홍보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저는 일단은 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메타버스 노코드 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공식 튜터고 잽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공식 튜터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에서 신소재 공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스타트업, 그 다음에 AI 교육 스타트업, 지금은 메타버스 교육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여기 좀 네. 스몰톡을 하면은 제가 그나마 자랑할 만한 게 네, 그 뭐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침착맨 유튜브에 한번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좀 재밌게 네, 촬영을 마치고 네, 수염을 지금을 안 기르고 이땐 길렀는데 요 사진을 찍으려고 수염을 기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메타버스는 다들 들어보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뭐 작년,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핫한 분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막 메타버스 관련주가 엄청나게 막 그 오르고 막 투자도 하고 막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이제 그 플랫폼 그 포털에다가 검색을 하면 그 옆에 뭐 관련주, 뭐 투자 막 이런 게 연관 검색어일 정도로 굉장히 핫한 분야였는데 메타버스를 그 포털에다가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도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뭐가 메타버스고 뭐가 메타버스가 아니다 라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게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그 어디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좀 경험하고 메타버스는 이런 것 같아라고 나온 그런 문장이고요. 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은 저는 네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겠지만은 이 전 페이지에 나왔듯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이 플랫폼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핫한 뭐죠? 그 디토는 그 유진스 노래인데 본디. 예, 본디라는 지금 메타버스 SNS가 많이 지금 핫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 뭔가 어떤 컨텐츠를 창작해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이제 이 네 개의 플랫폼에서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본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요즘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솔직히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지금 시대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엔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익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을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로 좀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 작년 8월 달에 퇴사를 하고 12월까지 좀 괜찮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정보를 얻어가셔서 수익 파이프라인 하나씩
좀 이렇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페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예, 네이버 Z라는 네이버 자회사에서 만든 플랫폼이고요. 지금 누적 가입자 수가 3억 4천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좀 동남아나 뭐 다른 분야에서 네, 그 인기를 끌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다음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청소년의 50%가 지금 경험을 해본 플랫폼이고 일평균 접속자 수가 42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로블록스를 경험한 그 사람이 이제 커서 로블록스 개발자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자, 다음은 잽입니다. 잽은 가장 이제 인기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잽보다는 게더타운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데 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게더타운보다 잽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가입자 수는 300만 명이고 이것도 아까 제페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Z라는 회사에서 같이 합작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샌드박스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더 샌드박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에서 1,1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그게 돈이 되냐고. 요즘 안 그래도 거품이 빠졌다, 지금 침체기다,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3D 프린팅 분야에도 있었고 AI 분야에도 있었고 메타버스 분야에도 지금 있는데 다 거품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어느 분야든. 네. 근데 저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나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은 나한테 돈이 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돈이 된다면은 그 분야는 좋은 거고 안 된다면은 저는 뭐 잘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고 빼고 다 오르는 지금 시대인데 M잡용 수익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수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콘텐츠 크리에이팅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만들기와 공간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사진 찍기 바쁘신데 아마 나중에 요거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내를 해주셔서 사진 찍기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템 만들기, 공간 만들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아이템을 팔면은 하나당 뭐 실제 돈은 최소 금액으로 해서 팔았을 때 하나당 한 3원 정도? 좀 별거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가입자 수가 3억 4천 명입니다. 이거 진짜 보통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Z세대, 뭐 이제 오는 알파 세대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저희 고객분들이니까 그분들의 그런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콘텐츠를 제대로 된 걸 만든다면은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템 만들어서 팔아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 실제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도 있고 그런 프리랜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 장표가 좀 섞인 것 같은데, 이제 그림판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단순한 패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많이 낮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레이어 기능을 활용해서 좀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것과 세 번째는 그 형상까지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2D 디자인이나 3D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은 좀 더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수익보다는 그 외주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GS25 같은 편의점이나 뭐 그 외에 반스 같은 뭐 이런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하는데 뭐 그런 브랜드에서 외주 작업을 의뢰해 줍니다. 그래서 공간을 뭐 만들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윗은 이제 여기서 만든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에셋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아래처럼 유니티와 타입스크립트, 그다음에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좀 더 복잡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자, 그다음에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린 친구들이 이 공간을 가지고 여기서 활동하는 그 캡처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 드라마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로도 충분히 막 뭐 10만 조회수 10만에 뭐 100만에 이렇게 하는 그런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것도 만약에 생각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페토 월드잼이라고 제페토 공간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등이 이제 3만 달러입니다. 3,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은데 네,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페토에 또 공식 크리에이터라고 있는데 뭐 아래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네, 신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활동도 하고 아마 그 제페토 플랫폼에서도 좀 그런 프리랜서 활동할 수 있게 좀 그런 소소한 일감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잽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잽은 좀 간단합니다. 잽 같은 경우에는 뭐 에셋 제작, 2D를 이용해서 에셋 제작을 할 수 있고 공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2D이기 때문에 뭐 2D 디자인 프로그램 뭐 포토샵 같은 걸로 이제 할 수 있고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잽 맵을 만드는 에디터 프로그램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는 플랫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도 아이템 제작과 게임 제작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만들기 같은 경우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템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만드는 부분은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과 루아 스크립트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실제로 있고 가끔씩 가다 이제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채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스튜디오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고 뭐 파트 가져와서 쓰고 뭐 스크립트해서 이렇게 효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게임 방송처럼 게임 방송을 하면은 실제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봐서 로블록스 유튜버 분들이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유튜버 분들보다 구독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샌드박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제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더 샌드박스가 좋은 점이 프로그램 능력, 3D 능력, 2D 능력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에셋 제작, 게임 제작 분야가 있는데 에셋 같은 경우에는 복스 에딧이라고 블록 모델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마인크래프트 보시면 블록으로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블록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3D 모델링 역량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게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에서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그냥 그 저희 무슨 한글 그런 거 하듯이 그냥 클릭 몇 번 하면은 게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스크립트 없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 위에도 크리에이터 펀드라고 총 20억 원 규모의 펀드로 복셀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하나당 최소 10달러에서 1000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기존의 3D 모델링 그런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선정이 돼가지고 뭐 한 달에 다만 몇십만 원 뭐 이렇게 작업을 해서 벌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혜택도 주기 때문에 좀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허들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복수에디뿐만 아니라 게임 메이커 펀드도 있기 때문에 게임 메이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또 규모가 큽니다. 한 1조 규모의 개발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소득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제작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한 게임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게임의 그런 수준과 그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충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튜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상은 뭐 19살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복수에디시랑 게임메이커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우대사항은 그냥 우대할 뿐이죠.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고요. 컨텐츠의 길이는 뭐 1분에서 5분이면은 뭐 상중하. 그래서 10만 원, 13만 원, 16만 원. 뭐 5분에서 15분이면은 20만 원, 23만 원, 26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덕분에 꽤 이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의 그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 귀속을 시키는데 요 더 샌드박스가 좋은 점이 그 영상의 소유권을 이제 창작자한테 줍니다. 이런 교육 영상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 크리에이트 펀드를 할 때도 보시면은 소유권 및 저작권 제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창작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 저작권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좀 주로 활동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플랫폼보다는 더 샌드박스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2D 디자인, 3D 디자인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허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나온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프로그램만 잘만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작년에 요걸로만 더 샌드박스에서 활동하는 것만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수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역량이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렇게 깊게 앞에서 깊게 안 드렸는데 더 샌드박스 플랫폼은 그 P2E 게임이라고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게임이 몇 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을 해서 퀘스트를 수락을 하면은 코인을 줍니다. 코인을 실제 그 코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줍니다.
한 개당 800원 지금 시가로 한 800원 정도 하는 코인을 주고요. 그걸로 그냥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보면서 계속 이게 하더라고요.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한다고 해서 돈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올라온 게임을 이렇게 접속해서 퀘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퀘스트를 깨고 뭐 이렇게 순위가 오르면은 예, 돈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그 게임도 계속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개 게임 이번에 나온 게임의 그 리워드 풀이 한 그 한국 돈 기준으로 한 3억 5천 정도? 네. 2억 5천인가 아무튼 300센트 30만 샌드이기 때문에 예,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리워드로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뭔가를 만드는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교육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영상을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지금 한 6개월 좀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페토나 제비나 게더타운, 뭐 로블록스 뭐 이러한 플랫폼들을 좀 기초부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짧게 아마 이 부분은 좀 짧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운 좋게도 뭐 캐드학원 강사, 뭐 3D 프린팅 스타트업에서도 교육팀에 좀 종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AI 교육 스타트업도 다녔었고 지금도 메타버스 교육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어떤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지금 교육 콘텐츠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떤 교육 콘텐츠를 그래서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점점 텍스트에서 그림에서 영상에서 짧은 영상으로 지금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교육 영상도 짧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분에서 3분 이내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아무리 길어도 한 3분이 넘는 영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고 분명 저는 이게 다른 그런 교육 회사나 교육 플랫폼 회사에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와 같이 교육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짧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 전 예전부터 좀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좀 느낀 점이 막 전남 쪽에서도 교육을 했었고 뭐 대구에서도 교육을 했었는데 좀 느낀 게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제가 수도권에 살아서 몰랐는데 막상 돌아다니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정말 좋은 교육들은 수도권에 보통 몰려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들이 되게 드물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격차와 그다음에 소득 분위에 따른 교육 격차 요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무료 온라인 교육이 이제 좀 퀄리티가 좋아지면은 상향 평준화가 된다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단 1%라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교육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수료율이 매우 낮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해결과 그다음에 학습 이후의 수익 창출과 연계를 해가지고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영감을 받은 채널이 이제 캐드신이라는 교육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다른 그런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아이펠입니다. 모델연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이펠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영감 받아서 지금 이 메타조라는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퇴사를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없다는 것 빼고는 모든 부분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AI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이펠 캠퍼스 코어 과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뭐 코딩 이론 기초를 진행합니다. 파이썬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플립스쿨이라고 플립드 러닝 기반의 이런 학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 스테이지는 그러니까 PBL 기반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나를 할 때마다 그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 세 개를 이제 초반에 진행을 하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잉 디퍼라고 AI 심화 학습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비전, 뭐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뭐 팀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이렇게 뭐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 받고 막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뭐 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취업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AI 기업과 뭐 하나, 뭐 효성, 뭐 이런 대기업들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원래는 제가 직접 이렇게 노트북을 잡고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 동시 송출 때문에 그걸 못해서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좀 Q&A를 통해서 좀 많은 부분을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찬님 그 강연 잘 들었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잽을 얘기하시면서 그 겟더타운보다 잘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잽이 그럼 저희 그 겟더타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측면 때문에 잽이 잘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런 좀 궁금증이 생겨서 일단 가볍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그냥 감히 말씀을 드리면요. 겟더타운, 그러니까 잽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겟더타운을 보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겟더타운이 그 어느 정도 시장을 이렇게 점유했는데 소비자들이 똑같은 플랫폼인데 굳이 넘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잽 같은 경우에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겟더타운에 없는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좀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소비자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서비스가 없으면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잽이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지금 계속 그래서 겟더타운에 남아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네, 제가 아까 그 강의하실 때 말씀해주신 게 좀 제작 능력보다는 교육 쪽으로 이제 많이 하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네. 이제 퇴사하고 뭐 몇 달간 좀 수익 창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런 게 어떤 예시가 있을지 좀 궁금해서. 저는 원래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뭔가를 만드는 역량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재능이 없고 저는 오히려 교육을 하는데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 쪽으로 나갔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아는 분들 포함해서 건너서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교육 의뢰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교육 의뢰고 그 다음에 뭔가 안에서 컨텐츠 제작을 해달라는 의뢰도 좀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좀 외주 제작을 좀 하고 싶으시면은 뭐 크몽이나 아니면은 그 관련 플랫폼 카페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공개를 하면은 그걸 보시고 연락이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다고 하셔가지고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샌드박스라는 플랫폼을 오늘 처음 들어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플랫폼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이제 주 타겟층이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강점이 있어서 네네. 계속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진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하는 이유는 일단은 아직 정식 런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 말에 정식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지금도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아무래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마 처음 들으셨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없고 이거 게임하면은 우리 리워드 줄 거야라고 하니까 이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막 하죠. 그래서 어린애들만 있는 게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잽은 뭐 약간 사무용이나 뭐 이게 행사용으로 많이 쓰고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MZ 세대 뭐 10대부터 40대까지 이제 다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허들이 낮게 되어 있다는 점, 활동할 수 있는 허들이 좀 낮게 되어 있고 지금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 펀드나 게임 메이커 펀드를 합격하고 공식 빌드 스튜디오라고 그 지금 막 SM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회사들이랑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CJ나 뭐 그런 외주 작업을 이렇게 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받으면은 진짜 한 프로젝트당 뭐 다 다르겠죠. 근데 보통은 뭐 몇 천만 원 단위의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스터디를 만들어서 좀 크리에이터 펀드나 뭐 게임 메이커 펀드 그 다음에 이제 빌더 스튜디오를 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은 함께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질문. 제가 먼저 하고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 잽이나 이제 지금 보여주신 게더타운을 처음에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원택트로 넘어가면서 많이 썼었다가 또 한 번 붐이 좀 죽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점점 위드코너라로 가고 재택보다는 오프라인 공부를 많이 하면서 한번 좀 죽었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본디라는 어플이 등장하면서 또 한 번 메타버스가 좀 부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잽이나 이제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무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온라인 가상 환경이 필요해서. 근데 이제 본디는 이제 MZ 세대가 진짜 개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개인의 흥미를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메타버스 붐이 일었다가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발표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메타버스의 향후 이제 뭐랄까요 비전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사무용에서 개인의 흥미, 뭐 관심사를 확장했던 것처럼 앞으로 메타버스는 어떤 길을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사실 거품이 있을 때도 실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거품 통해서 그냥 투자 받고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밑바닥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아예 이렇게 뭐 어디에 유용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직방에서도 그 온라인 그 업무 공간 아예 오프라인 공간을 없앴죠. 뭐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본디처럼 뭐 SNS로 발전시켜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좀 날것의 얘기인데 지금 당장에 뭔가 나에게 수익 창출이 된다면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제가 시간 들여서 이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해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부터 넘겨드릴게요. 저기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네. 그중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분이 질문하셔서 네네.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네. 좀 되게 초보자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처음으로 그 똑딱이 타자기를 치다가 MS 도스 나와서 처음에 그 플로피 디스크를 쓸 때만 해도 되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충격적인 이게 어떤 문명의 기기라고 해야 되나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계속 이어져서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 어떤 혼돈과 어떤 그런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내가 이거에 좀 빠져야 될지 계속 좀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뭐 스마트폰, 페이스북, 뭐 유튜브까지는 야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겠다. 이건 내가 좀 해야겠다 생각을 좀 확고히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뭐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수익 창출도 좀 하는 분들도 크리에이터 분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이제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보다는 이제 제 애들, 그러니까 제 자식들이 이제 MZ 이제 20대 초중반인데 그럼 애들한테 이걸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내가 강요를 해야 될지. 왜냐면 분명히 이게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인 건 맞긴 한데 근데 또 요즘 뭐 얘기 나오는 게 또 뭐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아까 방금 질문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뭐 메타버스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또 내리막을 걸었다 뭐 또 다시 또 부상한다. 근데 또 뭐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그 챗 GPT 뭐 열풍에 이어가지고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이런 등등등이 또 앞날이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유튜브까지는 제가 좀 어느 정도 리딩이 됐는데 이 메타버스는 제가 좀 어느 정도까지 이걸 대세로 받아들여서 우리 애들한테 근데 애들한테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강의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 됐다고 아빠나 가라고. 근데 아니다 이거 야 너 이것도 저 어떤 넥스트 유튜브다 이거. 그래서 이게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과연 사실 제 스스로도 사실 뭐 지금 워낙 유튜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내가 좀 따라가겠는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일단 제 스스로한테 어떻게 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 우리 애들한테 이걸 좀 강요를 해서라도 뭐 모가지 끌고 가서라도 좀 이걸 좀 배우라고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질문 드립니다. 너무 좀 수준 낮은 질문이라도 양해 좀 해주시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도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렸거든요. 어디까지가 누구는 막 싸이월드, 뭐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린 게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는 게임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의 이렇게
플랫폼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는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플랫폼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플랫폼에서 뭔가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녀분들한테 강요하시는 거는 어차피 메타버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나 이거 할 거야 해서 하는 분야가 아니라 뭐 AI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붙잡고 공부를 해야 체득이 되는 반면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체득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금 핫한 분야 중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허들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만약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만약에 여기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3D, 2D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관련된 분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제 성향이 안 맞는데 강요를 하면은 그거는 그 자녀분들이 매우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또 오프라인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온라인에도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오프라인 질문 계시면은 마저 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 안 하신 분들 중에 더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안 계시는 거로 알고 온라인 질문 넘어가 볼게요. 온라인에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김정휘님께서 메타버스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알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메타버스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플랫폼에서 정확히 어떤 교육 콘텐츠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그 안전 교육을 할 때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안전 교육 퀴즈 맞추거나 뭐 거기서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게임처럼 액션을 해서 뭔가 한다거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면은 근데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요. 모델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델 연구소에서 플랫폼 어디였죠? 우리 아니 모델 연구소에서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아이코랜드, 모델 연구소에서 아이코랜드라는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3D 캐릭터와 뭐 로봇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입히고 하는 걸 통해서 하면서 이렇게 코딩 교육을 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포털 사이트 아이코랜드나 아니면 모델 연구소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기업이 저는 모델 연구소를만 알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듀언과 또 아이코랜드도 같이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마치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곳에서 이미 그 공식 튜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메타조 유튜브도 저로 너무 잘 챙겨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메타버스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꿈꾸는 최종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 메타조님의 좀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종합 플랫폼으로 좀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메타버스 커뮤니티도 없을 뿐더러 교육 플랫폼도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모델 연구소처럼 AI 배우고 싶어 하면은 모델 연구소에 오면은 기초부터 다 알려주고 공부할 수 있고 심화 과정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모델 연구소처럼 메타버스를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오셔서 커뮤니티 활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팅 아니면 저처럼 튜터 그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좀 구성하는 게 좀 제 최종 목표긴 합니다.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조혜찬 연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또 Q&A까지 마치셨는데요.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